어차피 당신 남편 마음 차지하면 그게 안주인 아니야? 아줌마가 뭘 알아요. 이 집에서 제일 하찮은 게 아줌마잖아요. 오늘 예편내는 늦게 들어온다고 했어. 우리 오늘 분위기 좀 내보자. 남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식탁 위 반찬이 식어가던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지요. 그 말은 평범한 농담 같았지만 제 귀에는 낯선 숨결처럼 들렸답니다. 그날 우리 집엔 새 식모가 들어왔습니다. 조용하고 성실해 보이는 여자였어요. 사모님, 반찬은 어떻게 맞추면 될까요? 그녀의 손끝은 부드러웠지만 이상하게 제 남편 쪽으로만 향하더군요. 식탁 밑으로 떨어진 젓가락을 줍다가 그녀와 남편의 발끝이 살짝 닿는 걸 봤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내가 잘못 본 걸까? 스스로를 달래보려 했지만 이상했어요. 그 여자의 눈빛이 이미 주인인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날 밤 남편은 평소보다 훨씬 늦게 들어왔습니다. 휴대폰 불빛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갈 때 낯선 향수가 잠시 풍겼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냄새, 그런데도 너무 익숙한 그 여자의 손끝에서 나던 향이었어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답니다. 집이 무너지는 건 지진처럼 한 번에 오는 게 아니라 조용히 매일 조금씩 흔들리며 시작된다는 거리요. 내가 미쳤지요. 왜 그때 그 눈빛을 그냥 넘겼을까요? 그날의 젓가락 소리와 향기, 그리고 그 여자의 낮은 웃음이 아직도 귓가를 맴돕니다. 이번엔 절대 눈 감지 않겠습니다. 이 집을 흔든 사람이 누구든 제가 직접 끝을 보겠습니다.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억울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 타일에 번졌습니다. 그 여자는 이미 부엌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하얀 앞치마에 머리를 단정히 묶고 내가 늘 하던 방식으로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남편분 된장국은 좀 짭짤하게 드시죠? 그녀의 말투엔 낯선 친숙함이 묻어 있었어요. 내가 대답도 하기 전에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손이 빠르네. 아침부터 집안이 정돈돼서 좋다. 그때였습니다. 그 여자가 남편의 넥타이를 곧게 펴주더군요. 그 짧은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졌습니다. 남편은 무심하게 말했지요. 괜히 예민하게 굴지 말고 그냥 편하게 둬. 도와주는 사람이잖아. 편하게요? 내 집인데 내가 손님이 된 기분이었답니다. 그녀는 내가 내려놓은 찻잔을 재빨리 치우며 웃었어요. 사모님은 손이 참 곱네요. 이런 일엔 익숙하지 않으시죠? 그 말에 저는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분명 도우미로 들어왔는데 마치 오래된 안주인처럼 움직였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그런 태도를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친구가 놀러 왔을 때 그 여자는 커피를 내오며 태연히 말했어요. 제가 이 집 살림을 맡고 있어서요. 순간 친구의 눈빛이 제게 향했습니다. 제가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떨렸지요. 밤이 되어 혼자 식탁에 앉았을 때 그 여자의 손길과 남편의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심장은 자꾸만 쿵쿵 울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부엌 쪽에서 들려오는 낮은 웃음소리, 컵 부딪히는 작은 소리 하나하나가 제 귀에 칼날처럼 파고들었답니다. 그리고 새벽녘 문틈으로 스며드는 불빛 사이로 그 여자의 그림자가 스쳤어요. 남편 방 앞에서 아주 조용히.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집에 낯선 여자가 주인처럼 숨쉬고 있다는 걸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분명 잘못됐어요.
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었지만 누구에게 말해도 믿어주지 않겠지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확실히 그 여자가 누구인지 밝혀내겠다고. 며칠째 그 여자의 발소리가 집안 곳곳에 퍼졌습니다. 새벽엔 커피향을 내며 남편 방 앞을 서성였고, 낮에는 내 친구에게 전화를 받아 대신 응대하더군요. 사모님은 요즘 손에 물도 안 묻히시죠? 그녀는 웃으며 말했어요. 사장님이 사모님 일 줄이시라잖아요. 뭐 맡기셔야죠. 그 말에 남편이 곧장 덧붙였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 얘가 다 알아서 할 거야. 그 순간 내 이름이 사라진 듯한 공기가 흘렀답니다. 저녁이 되면 남편은 식탁 앞에 앉아 그녀가 만든 국을 떠먹었습니다. 이게 진짜 집밥이지.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찔렀어요. 내가 몇 년을 만들어 온 맛이었는데, 이제 그건 집밥이 아니라 그냥 추억이 된 거였죠. 나는 말없이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녀가 내 표정을 훑더니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사모님, 제가 대신할게요. 손 아프실 테니까요. 그녀의 목소리엔 배려보다 우월감이 묻어 있었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나를 더 작게 만들었지요. 하루는 남편이 출근길에 짜증을 냈습니다. 괜히 예민하게 굴지 마. 남편의 그 한마디에 내 가슴속을 뚫고 한마디가 튀어나왔습니다. 내가 예민해진 게 아니라 그냥 당신이 이상해진 거야. 내가 뭘 본 건지, 내가 왜 이런 느낌을 받는 건지 당신은 정말 몰라요. 아무리 외쳐봐도 남편이 아닌 벽에 대고 말을 하는 느낌이었어요. 결국 남편의 한마디가 요즘 피곤해. 나는 아무 말 못하고 고개만 숙였어요. 그녀는 현관문 뒤에서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말했답니다. 사모님은 남편 속마음도 모르시네요.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눈물이 고였지만 울면 지는 것 같았지요. 그녀는 내 어깨를 스치며 속삭였습니다. 사모님, 세상엔 자리를 지키는 사람보다 빼앗을 줄 아는 사람이 더 강한 법이에요. 그날 밤 저는 거실 불을 끄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어요. 빼앗을 줄 아는 사람. 도대체 그녀는 왜 그런 말을 나한테 한 걸까요? 부엌에서 컵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의 낮은 웃음, 그리고 그녀의 속삭임.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지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천천히 나를 밀어내는 전쟁이란 거요. 나는 거울 속 내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메마른 눈빛. 이대로 무너지면 끝이다. 그날 나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이 시작되자 그동안 모른 척 넘어갔던 장면들이 차례대로 떠올랐습니다. 그날 이상하리만치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출근했고 그 여자는 장을 보러 나갔지요. 텅 빈 거실에 앉아있던 저는 괜히 가슴이 불안하게 뛰었습니다. 이제 그만 의심하자.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시선은 어느새 그녀의 방 쪽으로 향했답니다. 손잡이를 돌리는 순간 묘한 냄새가 풍겼어요. 내가 쓰던 향수 냄새였습니다. 화장대 위엔 내 이름이 적힌 향수병이 반쯤 비어 있었고, 옷장 문을 열자 내 목걸이와 스카프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노트북 화면엔 남편과 찍은 오래된 사진이 떠 있었어요. 회사 회식 자리, 그리고 남편 옆에서 환하게 웃는 그 여자의 얼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요. 이 여자가 그때 그 비서였어. 사진 속 그 눈빛. 오래전부터 남편 곁에 있던 바로 그 눈이었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머리는 오히려 차가워졌지요. 이제야 알겠어요. 당신은 처음부터 내 집을 노린 거였죠.
문이 덜컥 열렸습니다. 그녀가 장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나를 똑바로 바라보더군요. 사모님, 제 방에 왜 들어오셨어요? 이건 내 물건이에요. 그녀는 웃었습니다. 남편분이 주신 건데요. 그 짧은 대화 속에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대놓고 말하지 않았지만 이미 내 자리를 빼앗았다는 확신으로 서 있었어요. 그날 밤 남편에게 그 일을 말했지만 그는 피곤하다는 듯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괜한 오해 좀 하지 마. 예전 일 가지고 또 시작이야?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짓눌렀지요.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이제 그만 속을래요. 누가 진짜 주인인지 보여줄 차례예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결혼 증명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집문서 복사본을 손에 쥐었지요. 그 서류 속엔 분명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그녀가 만든 거짓 위에 진짜를 보여줄 시간이에요. 그날 이후 나는 하루 종일 말을 아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지만 공기 속엔 보이지 않는 전쟁이 흘렀지요. 그녀는 아침마다 내 앞에서 넥타이를 매주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제 이 집도 새 분위기가 났네요. 남편은 그녀의 말에 작게 웃었고 나는 그 웃음소리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이제 대놓고 선을 넘기 시작했어요. 손님이 오면 내 자리에 앉아 차를 따르고 전화벨이 울리면 남편보다 먼저 받았습니다. 아, 사모님은 지금 피곤하셔서요. 그 한마디에 나는 투명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요즘 너 왜 그렇게 말이 없어? 다 네가 피곤하단 탓이지? 괜히 도우미한테 불편하게 하지 마. 그녀는 그 옆에서 부드럽게 덧붙였지요. 사모님은 남편 속마음도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 순간 내 손끝이 떨렸습니다. 지금 뭐라고요?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차피 남자 마음 차지하면 그게 안주인 아니에요. 공기가 멈췄습니다. 남편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봤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나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확신으로 가득했어요. 그날 이후로 그녀는 내 앞에서 반말을 썼습니다. 사모님, 이제 그만하지. 보기도 안쓰럽네.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한번 보죠. 끝까지. 밤이 되자 나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녀의 행동, 시간, 날짜를 적기 시작했지요. 전화 녹음 파일, 메시지 캡처, 남편의 출퇴근 시간까지. 모든 것을 남겼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등기부등본 위엔 내 이름이 또렷하게 박혀 있었어요. 이 집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그 말에 눈물이 났지만 이번엔 다른 눈물이었어요. 결심의 눈물이었지요. 집으로 돌아오자 그녀가 현관에서 묻더군요. 어디 갔다 왔어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몰랐던 곳이요. 그녀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이 전쟁은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요. 그리고 나는 결심했습니다. 침묵으로 시작된 이 싸움, 침묵으로 끝내지 않겠다고요. 며칠 뒤 집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짜증 섞인 얼굴로 문서를 정리했고 그녀는 옆에서 속삭이며 말했지요. 이 집 팔고 새로 시작하세요. 이제 우리 둘만의 집을요. 그 말에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내 앞에서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비웃듯 말했어요. 이 집은 이제 제 손에 있을 거예요. 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요? 등기부 한 번만 다시 보시겠어요?
그녀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남편이 서류를 꺼내 들었지요. 그 순간 변호사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사모님, 요청하신 확인 서류입니다.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졌습니다. 서류 위엔 내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어요. 이 집의 모든 권리자, 나.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그녀는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말도 안 돼, 사장님. 이건. 남편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동안 내가 누구 덕에 살았는지 이제야 알겠네. 나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제 그만 나가세요. 당신들도 손님이니까. 변호사가 법원 명령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퇴거 조치 명령.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나는 눈을 마주보며 낮게 말했지요. 진짜 주인은 조용히 일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지켜냅니다. 남편이 절망한 눈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저앉아 울부짖었지만 이미 경찰이 현관 앞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녀의 신분은 위조였고 남편의 명의 이전 시도는 불법이었지요. 집 안엔 한동안 정적만 흘렀습니다. 냄비에서 식은 국 냄새가 퍼졌고 남편은 초라한 종이 가방 하나만 들고 나갔습니다. 나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말했지요. 이 집은 다시 제 집이에요. 그리고 제 마음도 이제 제 것이에요. 창문 너머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요. 어차피 남편 마음 차지하면 그게 안주인 아니야? 나는 미소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마음은 돈으로도 거짓으로도 차지 못해요. 진심으로만 얻는 거랍니다. 그날 밤 조용히 전등을 껐습니다. 주방에 그릇 하나, 식탁 위에 반지 하나.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집은 고요했습니다. 남편의 옷장엔 텅 빈 옷걸이만 남았고 그 여자가 쓰던 앞치마는 베란다에 걸려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지요. 그녀는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고 남편은 회사에서도 징계를 당했습니다. 언론은 조용히 그 사건을 다뤘지만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았답니다. 그 집 식모가 상간녀였다더라. 그 말이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가면서 그들의 얼굴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부엌에는 이제 내 손길만이 남아 있었어요. 식탁 위의 반지는 제자리를 찾았고 텅 빈 거실은 마치 처음부터 나를 기다려온 것 같았답니다. 거울 앞에 섰을 때 낯선 여자가 서 있었어요. 그 얼굴이 바로 지금의 저였습니다. 그동안 울고 참으며 버텼던 시간들이 주름 하나, 눈빛 하나에 모두 남아 있었지요. 이제야 제 모습이 보여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 이름을 소리 내 불러봤습니다. 누구의 아내도 아닌,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온전히 나 자신으로서의 이름이었어요. 남편에게서 마지막으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미안하다. 이제야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안다.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미안함이 나에겐 아무 의미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창문을 열자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살짝 식은 커피 향과 함께 새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문득 그날 들었던 그녀의 마지막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어차피 남편 마음 차지하면 그게 안주인 아니야? 그 말에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진짜 안주인은 집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끝까지 지켜낸 사람이에요. 그 순간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슬픔이 아닌 해방의 눈물이었지요. 이제 나는 압니다. 배신은 무너뜨리지만 진심은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새벽이 오면 나는 다시 나답게 살아갈 겁니다.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응징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본 영상은 세윤극장의 창작 드라마입니다. 모든 인물, 단체, 기관명은 허구로 구성되었으며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영상에 등장하는 의료, 법률, 경제 요소는 서사 전개의 일부로 실제 조언이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